알고 먹는 하루 한 줌 이것으로 뇌심장혈관 건강까지 싹 바뀐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견과류,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냥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걸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견과류의 실제 건강 효과부터 과다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적정 섭취량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10년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로 보는 견과류의 효과. 먼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면서 만성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분의 권유로 매일 아침 호두 2알, 아몬드 5알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3주 만에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변비가 개선됐고 정기검진에서 혈압 수치도 안정화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김 어르신이 처음엔 몸에 좋으니까 하면서 과자 대신 견과류를 한 줌 넘게 드셨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바로 이 경험에서 깨달으신 게 있어요. 견과류는 많이가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견과류가 이렇게 좋은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견과류가 60대 이후에 특히 좋은 이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건강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심장 건강 개선 효과가 첫 번째예요.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호두의 경우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같은 칼로리의 머핀을 먹은 그룹과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아몬드 그룹의 내장 지방이 훨씬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차이겠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19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력 감퇴가 현저히 적었어요. 특히 호두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생견과류와 구운 견과류 구종을 비교한 연구에서 호두가 가장 우수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호두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발생의 위험 요소인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비타민이와 셀레늄이 풍부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아몬드 한 줌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이 권장량의 67%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당뇨병 관리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를 매일 섭취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혈당 관리 능력이 현저히 향상됐다고 해요. 아몬드와 캐슈넛도 A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4주간 지속적으로 피칸을 먹은 결과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돼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변비 개선과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체계가 느려지면서 변비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견과류에는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섭취하면 더욱 좋아요. 특히 캐슈넛의 풍부한 아연은 면역력과 건강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효과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과다 섭취 시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 하지만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 장애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견과류에는 탄닌산과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견과류를 많이 먹고 나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지방 섭취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체중 증가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몬드 30g만 해도 160칼로리예요. 그 2배만 드셔도 견과류만으로 320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이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다 보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실제로 아몬드 60에서 70알만 먹어도 600칼로리로 밥 2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거든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45에서 60%로 높은 고열량 식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가공. 견과류를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셀레늄 중독의 위험도 있어요. 특히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한데 하루 6알 이상 드시면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브라질너트 100g에는 약 1917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는 마늘보다 무려 130배 많은 수치예요. 셀레늄 중독이 생기면 메스꺼움, 탈모, 손톱 손상, 구토, 무기력함, 과민성, 신경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두 개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알레르기 반응도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예요. 특히 피스타치오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변비 악화의 역설적 상황도 있어요. 견과류가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견과류의 지방이 소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부작용들은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피할 수 있어요. 바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어떨까요? 60대 이후 견과류 섭취 가이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삼성서울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장사항을 종합해보면 하루 약 30g,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두 12쪽, 아몬드 25알, 땅콩 30알, 피스타치오 20알, 캐슈넛 20알 정도가 하루 권장량이에요. 견과류별 맞춤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겸 아몬드는 하루 20에서 25알이 적당해요. 비타민 E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로 이 정도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 E 권장량의 73%를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상동맥 심장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호두는 통호두 기준으로 5에서 6쪽, 반쪽 기준으로는 10에서 12알 정도가 좋아요. 뇌 건강에 특히 좋은데 실제로 호두를 하루 5알씩 10년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세포 활동력이 25%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피스타치오는 하루 20개 정도가 적당해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해요. 껍질이 붙은 채로 드시면 까는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당량을 드실 수 있어요. 땅콩은 하루 15에서 20개가 좋아요. 피부 노화를 막고 전반적인 신체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브라질 너트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 12개만으로도 충분해요. 셀레늄이 풍부해서 셀레늄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한 알에 약 77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2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견과류를 드시고 나서 물 한 잔 정도는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피해야 할 제품들이 있어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 기름에 볶은 가공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나 살짝 볶은 정도가 가장 건강해요. 특히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가공 제품은 당분과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과 혈당에 좋지 않아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고,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칼륨 섭취도 늘릴 수 있어요.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지중해식 식단에서 권장하는 대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60대 이후 추천 조합을 말씀드리면 아몬드 5살, 호두 2조각, 피스타치오 6살 정도가 딱 한 줌 분량이에요. 이 조합으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예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제한하셔야 해요. 땅콩에 인과 수산염이 많아서 결석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간혹 나이가 들면서 새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특히 입술이 붓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견과류가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의 지방과 식이섬유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골다공증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견과류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골다공증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혈액희석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혈액희석제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견과류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포관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똑똑한 견과류 보관법과 선택법. 견과류를 제대로 드시려면 포관법도 중요해요. 냉장 보관이 기본이에요. 견과류를 상온에 방치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독소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밀폐 보관도 중요해요.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차단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구매할 때 체크 포인트도 있어요. 색이 변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껍질이 있는 견과류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한 번에 대량 구매하지 마세요. 소량씩 자주 구매해서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로 건강한 노년 만들기. 지금까지 60대 이후 견과류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견과류는 심장 건강, 뇌 건강, 혈압과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하루 한 줌 약 30g 기준을 넘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소금이나 설탕 코팅 제품은 반드시 피하시고 자연 견과류를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적정량이에요. 견과류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 여러분, 견과류 하나로도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 한 줌의 견과류로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견과류는 꾸준히 적당히 똑똑하게 드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건강 습관의 시작이에요.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은 추가 복지 정보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